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쳐쓰기의 피해자 국어교사 윤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제가 일을 진짜 늦게 하거든요. 초고도 늦게 쓰고 고쳐쓰기도 늦게 해서 항상 담당자에게 피해를 끼치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고쳐쓰기에 대해 설명을 하자니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스포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네, 제가 그 초반에 고쳐쓰기의 피해자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 고쳐쓰기 진짜 너무 힘들죠. 특히 저 지금 밖에 저희 교과서 편집자님 와 계신데, 정말 전화해서 저희한테 계속 고쳐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나중에 제가 에너지가 없을 때는 진짜 전화 일부러 막 안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 어제도 편집자님 전화 피했어요. 그리고 전화 끝나고 오죽하면 제가 편집자님이랑 통화하고 나면 항상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통화하고 나서 막 이러면 또 저희 애들까지도 엄마 또 교과서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고쳐쓰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고쳐쓰기가 쉽지 않는 만큼 학생들도 사실은 고쳐쓰기 과정이 되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쳐쓰는 것도 어렵고 이 고쳐쓰기를 지도하는 것도 어렵고 메타인지를 사용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가끔은 애들한테 고쳐쓰기 지도할 때도 그냥 내가 고쳐쓰는 게 빠르지 막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 네, 근데 좋은 방법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낭독을 시키면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읽다 보면 뭔가 리듬감이 살지 않는다거나 반복되는 단어가 보인다거나 자기 귀에 거슬리는 단어들이 되게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행평가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자기 글을 읽는데 눈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그 소리내서 읽으니까 자기 글에 뭐 막이 한 100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나중에 읽다가 선생님 못 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만 돼도 자기 글에 안 보이던 모습을 낭독하면서 또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낭독하기가 또 고쳐쓰기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고쳐쓰기 할 때는 빨간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밑줄 긋고 여기 붙였어, 여기 띄었어, 막 이게 고쳐쓰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문제는 그건 학생들이 그렇게 교사가 고쳐주면 그냥 보고 너무 기계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고 하는지를 어떤 본질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가 일일이 첨삭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당장의 결과물은 좋아질 수 있어도 그 다음 작업에는 별로 효과적인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답답하긴 한데 좀 질문을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애들이 생각보다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치는 세대여서 그런가? 정말 마침표도 안 찍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보면 마침표가 막 다 날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친구들한테도 여기다 예전에는 이렇게 마침표 여기 지금 마침표 찍어야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 문장이 지금 끝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표가 없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좀 질문으로 학생들이 다음번 고쳐쓰기에도 그 전략을 적용할 수 있게 좀 질문으로 지도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쉬운 작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초고 쓰는 것도 힘든데 고쳐쓰기까지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운 작업이 맞다라는 재호 선생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고쳐쓰기의 목표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이것도 교육과정에 뭐 문장 수준 고쳐쓰기, 문단 수준 고쳐쓰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취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바이긴 한데 일반적인 고쳐쓰기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애들이 고쳐쓰기를 통해서 표현하려는 걸 적확하게 표현하게 하는 연습? 내 머릿속에 옮기고 싶어 했던 것이 총으로 거치게 표현이 됐는데 걔를 다시 재조정하고 재배치하면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를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결국에 글 쓰는 쾌감이잖아요. 그래서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선출 기준 따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쳐쓰기를 하게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일단 전제는 이래요. 저는 애들한테 글을 애초에 길게 쓰게 요구하진 않아요.
그 애들이 글을 장악할 수 있어야 이 구조를 다시 보고 배치를 하고 내 사고가 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맞는가? 이거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저는 학생들 글 받을 때 고등학생 기준 A4지 한 페이지를 넘게는 잘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고쳐쓰기 같은 경우도 그 아까 그 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저희 국어 수업, 공통국어 수업이 3단위고 독서 작문은 4단위가 많을 텐데 얘 같은 경우도 초고를 쓸 때 저희가 엄청 많은 단계를 거치고 정신력을 투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고를 1학기 교육과정에서 쓰고 2학기 교육과정에서 고쳐쓰기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애들이 일주일에 3번 우리가 만나는데 각 영역을 다 이렇게 힘을 넣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 집필평가나 등등등의 여건 혹은 애들의 그 집중력 등등의 개입으로 충실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오래 쥐고 있게 하는 편입니다. 2학기 때 고쳐쓰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에세이라면 애들이 그 초고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일어난 생각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글을 쓰고 뒤에 다시 보면 그 당시에는 못 느꼈던 한심한 지점들이 보여요. 왜 이렇게 썼지? 싶은 게 보이거든요. 약간 텀을 뒀다가 다시 이걸 읽고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정말 이게 맞는지 이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정말 이게 맞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하게 해요. 그러니까 글을 더 좋게 고친다기보다 글을 통해서 반영하려는 사고를 좀 점검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또 소설을 읽고 서평을 쓰는 거라면 그 서평 초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아쉬운 지점이 뭔지를 찾는데 그때도 서평을 쓸 때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작품의 여러 글귀를 갖다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 글귀의 흐름을 잘 꿰는지 정말 그 분석이 타당한지를 다시 보게 하고 이거 바탕으로 작가가 전달하려고 한 다른 의미 내가 놓친 거 없었는지 그런 거를 책을 다시 열어서 확인하게 해서 그래서 완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쳐쓰기 할 때 완성작과 그 초고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글 쓰는 의미를 이거구나 라고 쾌감을 느끼는 걸 좀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저의 팁은 짧게 쓴다. 본인이 장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쓴다입니다. 네. 고쳐쓰기를 통해서 글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 학생의 어떤 효능감이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 동의가 되고 저도 초고는 주로 평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계속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쳐쓰기를 평가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고쳐쓰기 전과 후 자기가 너무 자기 글의 차이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본인 글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뭔가 되게 뚜렷하고 논리성이 두드러진 글이 됐을 때 아이들이 또 되게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쳐쓰기를 통해서 내 글이 좋아진다는 거를 느낀 학생들은 그 다음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선생님 제 글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디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쓰기를 통해서 내 글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효능감을 또 계속 경험하는 것도 아이의 어떤 정서 발달에 맞아요. 너무 좋은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재호 선생님 말씀 듣고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저희가 글을 쓰는 이유가 자기의 기존 사고를 깨기 위해서 사실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쓰면서 깨닫는 건 이거를 쓰는 과정에 새롭게 일어난 생각이라 애들한테 고쳐쓰기 할 때 그래서 네가 이 글을 쓰면서 전에 몰랐던 거 알게 된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특히 그 에세이 같은 경우에 되게 탁월한 방향으로 수정이 잘 돼요. 네. 그것도 어떤 고쳐쓰기 관련해서 또 저희가 아이들한테 던져볼 만한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글쓰기에 대해서 좀 4번의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녕.